The Los Angeles Lakers are the NBA's 2019-20 champions. NBA 온에어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이게 버퍼링이 좀 있네요. 어쩔 수 없죠, 이제. 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 가야이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 지금 물 한 잔 먹였습니다. 엄청 잘 지냈습니다. 네. 저 레이커스가 오프 시즌에 뭐 굉장한 뭐 활약이라고 할까요? 집단속을 잘했죠. 뭐 어쨌든 좀 더 젊은 피로 갈아 끼웠죠. 네, 아주 뭐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님 잘 계셨나요?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뒤에 이제 커리에서 약간 돈치치로 바뀌신 것 같네요, 팬덤이. 예, 판타지를 오랜만에 같이 하게 돼서 하필 또 1픽이 되어서고 돈치치를 뽑았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팀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주인장님 잘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군요. 네, 별일 없었고. 네. 브라더들 많이 못 봐서 아쉽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이님. 네,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고, 네, 코로나 덕분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연말이네요, 네. 또. 저희가 그 2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너무 짧았다고 휴식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뭐, 리그가 22일에 다시 개막을 한다고 들었을 때, 좀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굳이, 다음은, 네. 네.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사실은 이 영상회의처럼 하는 게 처음이라, 그쵸. 네, 오디오가 물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게 또 언제 끼어 들어가야 되나,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거기 그 손들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진짜 얘기하고 싶으시면 그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네. 그 워싱턴 위저즈의 엄청난 행보.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그 메인 주제로 올라온 적이 처음이라서 네. 저도 당혹스럽긴 한데 이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호수이님.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뒤에 로고만 봐도 딱 눈치 오지 않나요? 예, 챔피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오프시즌 보냈고, 네. 네. 오프시즌이 짧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오프시즌이 짧았는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조만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오프시즌을 없애는 게, NBA 팬들에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 NBA 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및 이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시즌 6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줌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줌은 이렇게 화상회의처럼 되는데 이거를 뭐 유튜브에 아마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대로 팟빵 앱에도 그 음성 파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송 컨셉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방송을 하면서 팬들끼리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내일 당장 개막일이라서 급하게 이렇게 조금 급조를 해봤고요.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보고 테스트 차원에서 그리고 이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방송을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가연이 뭐 오프시즌 동안 특별히 알아야 될 만한 이슈가 혹시 있었을까요?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선수들이 특히 이제 크리퍼스 옆 동네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몬트레스 헤럴 같은 선수들이 이제 합류한 것도 큰 이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 선수들이 이적도 하고 또 새롭게, 둥지를 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제임스 하든의 아직 그 행선지 혹은 잔류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오프 시즌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개막을 통해서 이 선수의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행선지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호수님 뭐 또 다른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오프시즌 이슈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오프시즌 이슈는 뭐 우선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재계약을 했죠. 특히 이제 뭐 제일 관심 많이 받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재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오프 시즌에 나올 대여들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만큼 이번 시즌에 뭔가 그런 앞으로 있을 그런 잡음 같은 거 없이 저희가 온전히 좀 시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법사님도 이번 오프 시즌이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은데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워싱턴의 로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이따가 또 다뤄야 되는 주제라서. 그렇죠. 뭐 처음에 사실 워싱턴 팬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존 월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그의 어떤 그 비시즌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오히려 웨스트브룩이 와서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님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오프 시즌 때? 커리가 일단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좋고요. 네. 탐슨이 부상으로 아웃된 게 정말 컸죠, 사실. 올 시즌 골스의 전력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탐슨이 시즌 아웃이 예상이 되니까 뭐 높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커리가 좀 작년에 너무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좀 건강하게 많은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행인님께서는 뭐 필라델피아의 오프 시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선수적인 측면보다도 행정부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대가리들이 싹 다 날아가가지고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우선 만족스러운 오프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 네. 이제 그쵸 이제 보내드려야 할 분은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당 리버스 감독과 함께 또 새로운 시즌을 맞게 됐는데 뭐 기대 반 뭐 우려 반 네 뭐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또. 그 브렛 브라운이 드디어 잘렸네요, 그죠? 뭐 막상 잘리고 나니까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죄송하네요. 그래도 연장자신데 제가 함부로 그렇게 좀 말을 놀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심찮은 우려를 좀 표하는 바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가셨으니까 네 말년에는 좀 더 사시기를 좀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신가 봐요. 계속 어디 왔다 갔다 하시네요? 제 집에서 이거 좀 재택 잘 안 해갖고 네. 이래저래 뭐 먹을 거 마실 거 좀 갖고 오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좋네요. 오늘 안주는 뭐예요? 끊기 전에. 아니 술을 맡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물 트고 있습니다. 물. 알겠습니다. 네? 네. 가야님 그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신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르브론 사진 굉장히 멋진 거 많은데. 제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지만 좀 더 익살스러운 저의 어떤 캐릭터와 함께, 그 두 개가 합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해서 그 밈 중에 가장 익살스러운 걸로 골랐습니다. 네. 네, 저게 어떤 상황이었죠? 저게 뭐, 어떤 경기?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보싱이었나요? 뭐 누가 인터뷰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오지랖이 그때도 있었네요. 그죠? 그죠. 네. 히트 시절에. 네. 이게 줌이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네요, 이게. 대화가. 좀 애매해요, 맞아요. 네. 아까 저도 막 중간에 질문하고 싶었던 많았는데. 네네. 끼어들 수가 없네요. 저희가 어쨌든 첫 방송이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오디오 물려도 뭐. 저희 어차피 같이 만나서 해도 오디오 물리는데.
그죠? 만나서 하면 그래도 서로 네. 눈치를 좀 보고, 요즘에 이제 서로 신호를 좀 보죠. 예. 그래도. 예전 같지 알겠습니다. 않죠. 네. 저는 그냥 오로지 제 분량이 줄어들까봐 그 걱정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이 그러네요. 네. 채팅방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뭐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네. 아니 이상한 얘기할 뻔했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어차피 테스트 방송이라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다루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줌이다 보니까 서로 오디오도 물리는 이런 아까 문제점이 있어서 주어진 주제를 갖고 뭐 패널분들이 차례대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인님께서 방송 전에 이번 시즌의 주요 이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한번 각자 패널들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주제는 지금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가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동부의 최강팀은 과연 어느 팀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네, 호수인님.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하신 거죠? 우선 사실 뭐 케빈 듀란트랑 카이리 어빙이 브루클린 합류를 한 건 사실 지난 시즌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건 이번 시즌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부상에서 돌아온 부분도 있었고, 카이리 어빙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 굉장히 뭐 각종 부상과 이슈들을 많이 달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뭔가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다른 동부 팀들 같은 경우도 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보강을 했고, 또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저런 작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동부 컨퍼런스의 어떤 우승팀을 예측해 보는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아예 없던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갑자기 새로 등장했던 팀이 바로 브루클린 네츠이고, 이 팀에 또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 2명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을 과연 저희가 이 2명의 어떤 네임밸류 기준으로 봐서 이제 바로 동부의 챔피언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현지들에서도 그렇고 각종 뭐 컬럼니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디베이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은 또 재미있는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좀 문제를 꺼내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제일 큰 거는 케빈 듀란트가 물론 프리시즌이기는 하지만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목격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팀 내에서 이제 새로 헤드코치로 부임한 이제 스티브 내시 감독 같은 경우도 케빈 듀란트가 90%에서 99%까지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부상 전 대비해서죠. 그만큼 이제 케빈 듀란트의 어떤 컨디션과 기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가 만약에 기존의 그런 기량 대비해서 90% 이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부상 전의 KD는 리그 최고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제 브루클린 네츠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서로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카이리 어빙과의 어떤 단 2명의 투맨 게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왜 조 해리스라든지 카리스 르버스라든지 스펜서 킹이라든지 디안드레 조던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지금 브루클린 로스터에 포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상호 보완적인 로스터 플러스 케빈 듀란트라는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브루클린은 충분히 동부 컨퍼런스의 챔피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NBA 챔피언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NBA 챔피언,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거짓말을 했고요, 사실. 확실한 거는 동부에서는 확실히 챔피언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다 가성이긴 하고, 물론 부상 자체가 너무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에 100%로 돌아온 사례가 아예 없긴 하지만, 정말로 케빈 듀란트가 100%의 컨디션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정말로 새로운 챔피언을 또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자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다음이 전가요? 네, 뭐 자유롭게. 저도 뭐 호수님이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호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듀란트랑 어빙이 과연 같이 공존을 잘할 것인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드는 편이라서, 왜냐면 어빙이 보스턴에 있을 때도 팀 분위기를 많이 망치고 나온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시즌이 뭐 72경기로 단축이 됐다고 하지만은 저 듀란트랑 어빙이 그렇게 좋은 몸 상태 인저리 프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빙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출장 수가 워낙 또 적기도 했고 몇 시즌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듀란트는 큰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과연 한 시즌을 제대로 치르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때도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작년에 마이애미가 보여줬던 그런 저력 같은 게, 파이널을 또 경험을 했으니까 젊은 어떤 경험치가 또 쌓여서 저는 마이애미가 좀 더 선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색다른 견해네요. 네, 주인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이 뭐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로 개인 능력치로는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동부에서는 주루 홀리데이를 영입한 미러키가 브루클린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하나는 내구성이고요. 그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이나 그리고 또 케빈 듀란트나 몸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확률이 좀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실 감독부터 코칭 스태프까지 다 처음으로 만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첫 시즌의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미러키는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어쨌든 에릭 블레소 맞죠? 블레소가 어쨌든 제 역할을 못해줬던 것과 플레이오프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투웨이 플레이 할 수 있는 주루 홀리데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를 영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쫀쫀한 수비를 중심으로 한 또 쿤보의 성장 이렇게 했을 때 미러키가 좀 더 브루클린 네츠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브루클린 네츠와의 시리즈 상성에서도 사실은 좀 더 미러키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 손이 들어서 저는 미러키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주인장님이 중간에 이제 새로운 코칭 스태프와의 만남을 약간 언급을 하셨었는데, 브루클린 네츠에. 가연님 이 부분에서 스티브 대시를 좋아하셨던 팬으로서 감독의 첫 시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선은 스티브 냅시 감독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케빈 듀란트나 카이리 어빙은 개인 기량으로 보면은 당연히 리그 최고 중에 한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호수님 말씀하신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개인적으로 제일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사람이 슈퍼스타다? 그건 맞지만 우승을 이끌 수 있는 리그를 대표한다?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케빈 듀란트가 죄송한데 슈퍼스타 맞는데 이 두 사람이 뭉쳤다고 동부를 우승한다?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애티튜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NBA 봤는데 이런 애티튜드, 이런 캐릭터가 NBA 우승한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고 특히 마이애미 히트 예전에 PER 수치 1위, 2위, 4위가 뭉치는 말도 안 되는 그 악동이 뭉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결국에는 우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임스 하든이 들어온다고 해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으로 정도만 진출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브루클린 네츠는 토론토 같은 완성된 팀에 카와이 레너드가 온 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오합지졸 생각하고 특히 카이리 어빙의 개인적인 기행들은 저는 분명히 케미스트리를 망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이 팀이 제임스 하든 영입 없이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 간다. 제가 뭐 하나 걸겠습니다. 절대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동부 컨퍼를 못 간다? 못 가고요. 저는 이 팀은 가장 과대평가됐다고 동부 컨퍼를 못 간다고요? 있습니다. 동부 컴파조차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개인 기량을 인정하는데 리그를 대표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어떤 그런 저는 절대로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케이. 작년에 르브론 제임스가 보여줬던 이런 그 리더십, 제가 자꾸 레이커스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도 17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개인 기량은 인정하겠는데 이 팀은 절대로 못 갑니다. 컴파도. 리그를 대표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네. 끝. 여기까지. 네. 내시 감독 좀 미안하네요. 네. 결론은 르브론이 짱인 건가요, 그러면? 같은 팀이잖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르브론은 그냥 하는 얘기였고 이 팀은 분명히 진통을 2년 정도 겪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지금 이 애티튜드로는 택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동부 컴파 두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일단 예상하시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미러키는 뭐 당연히 갈 것 같고요. 저는 미러키와 히트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마법사님께서는 워싱턴 네. 혹시 컴파 가능합니까? 일단은 1라운드가 간다는 상황에서 우선 저기 바이든이 당선됐죠, 워싱턴은.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네. 일단 이게 뒤로 갈수록 할 얘기가 없긴 하네요. 네.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브루클린의 경우는 사실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뭐 듀란트와 어빙 선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근데 또 제 느낌에는 상성상 뭐 마이애미와 브루클린이 시즌에서의 성적은 저는 브루클린이 좀 앞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치업상으로 마이애미가 어떤 이런 그 투 슈퍼스타에 대해서 좀 약한 면모를 보여줬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저는 사실 동부에서의 변수는 지금 제임스 하든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든이 필라델피아로 온다면 저는 동부 컴파의 순위 장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필리도 충분히 컨텐더로서 가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인님 바로 받으셔야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하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뭐 NBA를 한 팀을 정해서 오랫동안 응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뭔가 하든이 오게 되면은 글쎄요, 필리의 뭐 아직까지 명확한 색상은 없습니다만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색상조차 지금 하든으로 지금 덮어져 버릴 거, 더럽혀질 것 같고요. 오프 시즌 동안 하든이 했던 그 언행들, 그리고 뭔가 이 그 갑질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 기사들이나 이런 언행들을 접하면서 사실은 더욱더 정내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하든이 오게 된다면 저도 조심스럽게 조금 팬심의 이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좋았습니다. 아주. 저희가 첫 번째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잘 피력을 하신 것 같고, 아직 조금 어색한 것 같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회자 양반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아이고. 굉장히 흡족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호스트는 이번 주는 저희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인님?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쵸. 특정 인물인가요? 특정 인물이죠. 여기 몇 명 보이네요. 여기 자유인님, 마법사님 보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네. 그거보다 저는 지금 네. 사실 방송을 위해서 브루클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평소 같으면 재밌게 돼야 될 얘기가 저 혼자 되게 지금 무슨 케빈 듀란트한테 좀 억한 심정에 주사 부린 것 같아서, 사실 그냥 한 얘기인데, 네. 말하고 나니까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예. 근데 최근에 그러네요. 미국 예. 방송에서도 나리븐 클로저라고 얘기하더만. 약간 듀란트가 아직은 뭐 사실 리그탑이라고 말하기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 사실 있는데 때문에 어느 분이신가요, 그게? 거기 나오던데 덧점프에 나오던데 크리스 벌샤든가 그분이 하시던데요. 크리스 브루스는 ESPN에 안 나옵니다. FS1 나오고요. 그 방송인 것 같은데. 유아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무튼 저는 원온원이나 뭐 개인 기량은 케빈 듀란트를 이길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승과는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진지한 객관적인 얘기를 해서 네. 저 혼자 지금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뭐 방송이 재미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하나 괜찮습니다. 걸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르브론 얼굴이 뜨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싱크로가 높은
그쵸. 네, 굉장히 흡족한 컨텐츠였습니다. 예.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나 혼자 오네오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어그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최민재한테 택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야마 떠서 딱 가시죠 오늘 방송.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송 중에 죄송한데 그 방송 와중에 그 주인장님께서 저한테 그 판타지 트레이드를 요청하셨어요. 지금요? 네. 지금요? 그 지금 막 전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브루클린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가 인민재판 갑니까? 네. 이렇게 요청하셨거든요. 같은 팀 아닌가요? 네. 네네네. 저희가 브루클린 네츠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브루클린 선수들을 트레이드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누가 누구 겁니까? 조 해리스가 제 거고요. 아하. 저희 학교님하고 저 같은 편 아닌가요? 네, 같은 편이죠. 탱크팀? 네.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낮에 유선으로 통화해서 서로 조율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여기가 이간질 쪽으로 대한민국 3야에 드는 사람인데 지금 하시면 바로 발각되는 거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지금? 제가 너무 방심했네요. 판타지 너무 오랜만에 보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자, 달라스 매버릭스는 과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서부의 컨퍼런스 파이널 예상 진출 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호수인님께서 저한테 주제를 주셨을 때, 컨퍼런스 파이널 LA 레이커스의 상대 팀은이라고 왔는데, 너무 좀 편향된 시선을 가질까봐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늘 억울한 게 저만 편향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편향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편향된 사람은 제가 다 약간 뒤집어 쓰는 것 같아서 아까도 보니까 브루클린의 얘기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방송쟁이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술자리에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혼자 그렇게 이미지 챙겨갈 겁니까? 네, 이런 생각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인님? 이번에도 저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가야님의 의견에 대해서. 가연님 의견에 대해서요? 네. 저는 굉장히 항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동생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응모했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네. 사랑합니다. 달라스 매버릭스를 또 좋아하는 자유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죠, 그럼. 언제부터 달라스. 아니 뭐야? 저분 골스팬 아니었나요? 이번 시즌부터 바꾼 것 같은데요? 바꾼 거예요. 아예 네. 둠치치 뽑았다고? 그렇죠. 저 이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이번 시즌 죄송한데 말씀하시기 전에 네. 탐슨이 부상당해가지고 좀 굉장히 하위권을 예상되는 지금 예측이 나오던데 그럼 골스는 탐슨의 팀인가요? 혹시? 아니 그렇다고 달라스까지 바꾸면 어떡해? 달라스로 바꾼 게 아니라요. 판타지를 오랜만에 하면서 돈치치를 뽑게 돼서 달라스를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골스를 1순위로 응원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 치고는 골스 선수를 한 명도 안 뽑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아니, 뽑고 싶었는데 행인님이 다 가져가서. 골스 남겨놔도 안 뽑으러 가시길래 아니에요. 여기까지 제가 조만간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요청 드리겠습니다. 낭낭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댈러스 제가 돈치치를 1픽으로 글쎄요. 1픽이 돼서 제가 돈치치를 뽑은 것도 있지만 돈치치가 올 시즌에 MVP를 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댈러스라는 팀 자체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레이커스는 워낙 선수 보강을 잘해서 파이널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클리퍼스가 이제 1년을 지나고 2년 차에 들어서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커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상대팀은 클리퍼스가 될 것이다. 클리퍼스가 되지 않을까. 예. 행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꼭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행님 그 생각 안 하실 거면 저희 그 오프 시즌 때 달렸던 댓글들이나 좀 정리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여쭤볼 거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생각을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가다듬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애누리 없게 방송을 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에서 돈치치만 또 빛나는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과연 포르징기스가 얼마나 부상 없이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바이고요. 그 외에 사실 작년에 덴버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본에 클리퍼스의 빅맨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요? 이바카가 들어왔죠. 이바카. 이게 약간 다 그림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말하면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과연 클리퍼스가 올라올 수 있을까? 죄송한데 저 LTE 되면 검색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LTE 되면 검색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서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컴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뭐 대부분 안 올라오기도 했었고, 덴버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서부는 굉장히,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골스가 그렇게까지 하위권에 머무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탐슨이 불록 없지만, 또 이번에 우브레를 데려갔기 때문에 또 그의 성장세를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주인장님, 그 클리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올해 클리퍼스는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두 명의 슈퍼스타는 사실 작년보다는 더 케미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작년에는 뭔가 케미스트리 없었었는데 올해는 또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루크 캐너드 선수, 그 선수를 어쨌든 레지 잭슨보다는 좀 더 나은 선수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가 좀 롤을 하면서 이바카도 몬트레럴보다는 몬트레즈 헤럴. 그냥 헤럴이라고 하시죠. 네. 걔보다는 몬헤. 자, 알겠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몬트레줄이죠, 몬트레줄. 몬트레줄. 그만합시다. 이름 가지고. 그 해를 누군지 알잖아, 다들. 오케이. 알겠어요. 그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인사이드에서 강함은 없으나, 그 두 포워드가 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이바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 레이커스를 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좀 넘는 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레이커스를 맞붙는 팀을 여쭤봤죠. 어차피 넘는 팀 없습니다. 상당한데요. 재수가 없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좀 싸우셨나요? 아니면 관계가? 첨언을 하자면, 클리퍼스의 감독을 지금 찾아보니까 터널루네요. 그쵸, 터런루. 네. 클리퍼스는 택도 없습니다. 기존에 그 클리브랜드에 있을 때 사실 르브론이 이제 대장질을 하고 이제 바지 사장 앉혀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죄다 바지 사장이잖아요.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 여기서 대장질 할 수 있는 애 없고 터널루까지 바지면 바지들의 판이기 때문에 바지가 좀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만 바지들끼리 과연 대권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 터널루에서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LA 클립 팬츠가 되겠네요. 괜찮네요. 박사님, 네. 클리퍼스 외에 그러면 레이커스에 좀 견줄 만한 팀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클리퍼스에 대해서 올해보다 나아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작년에 저희도 뭐 직접 LA 가서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시즌에서 뭐 카와이 폴 저지의 원투펀치가 강력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 식스맨에서 올라오는 루일과 헤럴의 콤비 조합이 사실 시즌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 콤비가 사실상 해체가 됨으로써 저는 헤럴과 이바카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년과 같은 어떤 시즌 퍼포먼스를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권에서도 맞붙었을 때 작년보다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서부에서 좀 더 상위권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은 저는 포틀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뭐 칸터 선수나 뭐 헤리 자이스 선수 같은 이제 꿀 보강이 있었고 기존의 그런 핵심 자원들을 잘 지켜낸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어쨌든 버블상에서의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릴라드도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틀랜드의 어떤 약진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네. 그리고 제가 뭐 아껴뒀던 코빙턴이 같죠, 코빙턴. 코빙턴 그렇죠. 코빙턴이 포틀랜드. 같죠. 네. 네, 코빙턴이죠. 그렇다면 가야님께 또 여쭤봐야겠네요. 네. 네. 사실 저는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우승 후보는 클리퍼스라고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르브론 좋아하지만 냉정하게 작년에 버블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덴버 너게츠가 클리퍼스 잡은 거는 저는 르브론 전체 인생 중에 탑3 안에 드는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탑2는 이거는 뭔가요? 탑2? 네, 탑2요? 네. 탑2는 이제 웨이드랑 보시랑 같이 이제 페이커트 한 게 탑2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덴버가 이제 클리퍼스를 잡았을 때 오죽하면 우리가 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클리퍼스가 강해졌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무리 터런누 감독이 들어왔어도 저도 이 감독을 겪었지만 팬으로서 이 감독은 선수들을 굉장히 하나로 묶는 데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선수들 비유 맞춰주고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전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클리퍼스를 한 번에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라카룸 진통을 겪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에는 레이커스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클리퍼스는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가 굉장히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무슨 헤럴이라든지 가솔 뭐 어떤 그런 뭐 슈레더 이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전력 보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반면에 클리퍼스가 훨씬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클리퍼스가 컴파뿐만 아니라 우승 후보 중에 단연 넘버원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수인님도 클리퍼스의 우승 후보라는 그 가야님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저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를 하고, 저는 사실 법사님이랑 사실 생각이 비슷해요. 법사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랑 맥락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이바카가, 그러니까 그 몬트레즐 헤렐이 이바카로 대체된 거를 이제 뭔가 더 약해진 거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루 윌리엄스와 그 몬트레즐 헤렐 두 명에서 파생되는 그 투맨 어떤 피켓롤 게임은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히려 그 제일 목을 못 썼던 게 이제 그 헤렐 선수였죠. 그리고 헤렐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웃사이드 슈팅에 더해서 더 클리퍼스에 더 좀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샷블락킹이었는데, 이 샷블락킹 부분을 그 서지 이바카 선수가 심지어 이제 그 스몰볼 라이너로 기용을 해서 5번으로 출전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메꿔줄 거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바카가 그 지난 시즌에 어떤 그 블락 수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예전만 같은 어떤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블락 개수 자체가. 하지만 이바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감 자체가 단순히 블락의 어떤 개수를 떠나서 그냥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단순히 몬트레즐 헤렐이 서 있냐, 아니 이바카가 서 있냐, 이것만 하나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다른 팀의 어떤 그 페네트레이션을 하는 빈도라든지 어떤 그 위력 자체를 굉장히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클리퍼스가 우승 후보인 건 맞긴 하지만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제 넘찍고 결승전에 가지는 못한다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 같고요. 폴 조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주제가 그 달라스 매버릭스 컴파가 아니야 아닌가 하는데 달라스는 자유님한테 끝났네요 그냥. 아, 근데 심지어 이 주제를 호세님이 정하셔놓고, 우리 클리퍼스 레이커스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지에서는 이제 그 루카 돈치치의 어떤 그 슈퍼머 시즌에 대한 평가를 그렇죠. 엄청나게 높게 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심지어 빌 시몬스 같은 경우는 NBA의 어떤 74년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2년차 시즌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단장의 GM 서비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단장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루카 돈치치 MVP를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댈러스를 그 챔피언십 컨텐더로 거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언급을 드린 거였고요. 댈러스가 컴파를 가지 못하는 사실 이유는 사실 전 다른 건 없고 포르징기스의 건강이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뭐 조시 리차드슨이 보강이 됐고 뭐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쨌든 두 명의 슈퍼스타는 공고히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지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어떤 그 판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서부에서 피닉스나 덴버도 굉장히 괜찮은 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덴버야 이번 버블에서 보여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피닉스야 다들 아시다시피 뭐 크리스 폴의 영입으로 이게 다른 차원의 팀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데빈 부커랑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누구한테 여쭤보신 건가요? 뭐 아무나 뭐 필요하시면 지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인자님 뭐 혹시 하실 얘기 있나요? 가혜님, 예, 가혜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팀의 어떤 그 레벨로 봤을 때는 사실은, 플레이오프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라운드까지는 조심스럽게, 조금 모르겠고요. 왜냐면은, 팀의 어떤 전력 자체가 뭐 빅3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뭐 거기에 이제 에이튼이 끼는 것도 좀 모르겠고 하지만 저는 하나 확실한 거는 데빈 부커라는 선수가 MVP까지는 모르겠지만 NBA 세컨드 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팀은 솔직히 2라운드 못 갈지언정 데빈 부커만큼은 어떤 크리스 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선수로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선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피닉스 자체의 팀보다. 그래서 데빈 부커는 조금만 더 성장하고, 좀 많이 이제 농구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MVP 레벨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인장님 주무시나요? 아닙니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첨언하실 게 있나요? 피닉스나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청. 덴버. 근데 가야님 말에 피닉스는 거의 완전 동의해서 저는 뭐 데빈 부커가 성장할 거다. 그러나 뭐 2라운드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인장님이 또 포틀랜드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포틀랜드는 기대 되게 많이 하실 것 강한 같은데. 팀일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일단은 뭐 되게 보강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적절하게 뎁스도 좀 넓어졌고 특히 코빙턴의 합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서 그리고 사실 뭐 다 포지션별로 뎁스가 좀 깊어진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릴라드가 올해는 정말 작년에 자말 머레이보다 더 큰 활약을 또 더 큰 선수지만 더 큰 폭발력을 보여서 꽤나 좋은 뭐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포틀랜드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부에서 다뤄야 할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시간 관계상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서부 팀들을 좀 다뤄보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워싱턴 위저즈는 과연 올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서버럭과 웨스브룩과 브래들리 빌의 새로운 조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마법사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실게요. 일단은
제가 그 희망을 좀 보태서 예상하는 워싱턴의 순위는 8위 봅니다, 시즌. 그래서 잘해야 프로비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팬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그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것도 팬의 입장으로서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뭐 웨스트브룩 선수가 물론 리그에서 그 탑 스탯을 기록하는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워싱턴이 이 트레이드까지 도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사실 월이나 뭐 웨스트브룩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상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걱정은 그 월이 없는 동안 빌이 어쨌든 대부분의 UCG를 독식하는 체제에서 이번 시즌에 갑자기 둘이 그런 서로의 UCG를 쉐어하는 농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합이 좋은 결과를 나올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만 좀 이제 휴스턴과 좀 다른 점은 일단은 그 웨스트브룩의 뭐 투맨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페이싱이 가능한 뭐 베르탕스 선수나 그리고 토마스 브라이언트 선수도 슛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웨스트브룩의 패스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조널과 다르게 웨스트브룩 선수가 워크 에틱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연습도 혼자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호수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워싱턴에 대한 기대치가 법사님보다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워싱턴이 뭐라 그럴까요? 웨스트브룩과 브래들리 빌의 조합이 상생이 가능하다 생각한 이유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브래들리 빌이 오프볼 입장에서 뭔가 본인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손꼽는 슈퍼스타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의 미친 UCG를 담당을 하면서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브래들리 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즌이 떠나서 그 이전에 조널이 건강하던 시기를 봤을 때도 이미 입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웨스트브룩과 상생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 브래들리 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농구에서는 2라운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그 앞에 쓰레기란 단어를 붙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항상 강조하지만 동부가 뭐 동부동전 2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동부가 뭐 잘못했나요, 형한테? 팬들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죠. 네, 팬들은 뭔가 밸런스된 컨퍼런스를 즐길 권한이 있는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20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런 입장에서 더 이상 뭐 말이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죠. 근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서구동저라는 그 말이 조금은 그래봐야 동부 완화되지 서구동저라고 않을까 할 싶네요. 네, 그죠? 주인장님 근데 그거는 네, 까봐야죠. 어떻게 될지. 그쵸. 지금 동부 팀에서 우승을 못한 지가 2년밖에 안 된 거죠? 토론토요? 그죠. 토론토가 네.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가연님, 그걸 우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승해야 하긴 했지만. 네. 이제 듀란트랑 클레이 탑슨 없이 뭐 했다 이런 거로? 맞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우승은 우승입니다. 네. 그렇죠. 우승은 우승이죠. 일단 왜 제 차례를 자꾸 이렇게 제 UCG를 잡아먹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NBA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뭔가 역겨웠던, 순간 중에 하나는 조널 선수의 언해피. 저는 이 조널 선수의 언해피를 듣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정말 워싱턴 팬들, 제 주변 친구들 좀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이거는 정말 팬들을 기만하는 얘기인가.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선수를 어쨌든 없애버린 거. 물론 트레이드를 했죠. 뭐 어떤 부분도 좀 내줬지만 워싱턴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부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뭐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도 또 지난 시즌에도 엄청 우리가 까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패서다. 그 패스에 대한 감각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벽돌 던지는 건 물론 개망작이지만 저는 이 패싱 센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패서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훨씬 더 좀 더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빌브룩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빌브룩의 조합은 저는 아주 쏠쏠할 것 같아요. 조널보다는 훨씬 더 러셀 웨스트브룩이 브래들리 빌이랑도 나을 것 같고요. 또 하치무라 루이 같은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성장을 좀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팀은 2라운드까지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워싱턴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 바람으로. 리그에 이제 띠꺼운 놈들이 저는 다 망했으면 좋겠고, 뭐, 르브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그 애티튜드 역겨운 놈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얘기 좀 방송에서 해줘야 되는데, 다들 너무 지금 뭔가 다들, 어떤 그런, 너무나 객관적인 말씀하셔서, 저는 제 정성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띠꺼운 놈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가연님이 애티튜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슬픈 현실에 살고 있죠. 저희는 지난 뭐 10년이라고 할까요? 10년 동안 저희가 애티튜드 기준으로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뭔가 저희가 팬심을 담아서 응원할 수 있는 선수를 정말 꼽으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테픈 커리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웨이드. 왜냐면 정말 그 내로남불의 어떤 관종의 어떤 언해피의 로드 매니지먼트의 정말 미안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쥐새끼 같은 짓들도 많이 하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인님 말씀하신 게 맞죠. 정말 그 조널의 행태가 정말 못쓸 뜻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정말 롤모델로 삼을 만한 저희가 리그의 어떤 그런 코트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 팬심을 담아서 응원하고 싶은 선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거가 좀 개선될 여지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선수들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뭐 자유님의 어떤 뒤에 있는 뭐 돈치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 특히 뭐 콤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뭔가 재계약을 심지어 1년 미리 해놓으면서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코트 외적인 부분에서도 저희한테 좀 뭐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들이 좀 젊은 선수들이 빨리 좀 성장을 해서 리그에 영향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돈지치 쪽으로 조금 발을 슬금슬금 빼고 있는 이유가, 저도, 제가 애티튜드 스포 얘기하면서 그 애티튜드에 사실은 리치폴과 함께 이 시대를 풍미했던 인간이 제가 응원하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할 말은 없죠. 왜냐면 가장 거기에 어떤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르브론 아닙니까? 너희들은 정말 고귀한 존재다 이러면서 언해피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쿤보이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트렌드로 돈치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릴라드 이런 선수들이 우승해야 되는데 또 막상 이 선수가 우승하기에는 아직 르브론이 또 젊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하지만 저는 호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마음이 씁쓸하네요. 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도. 네. 올해는 약간 그 애티튜드 시즌이 되겠네요. 근데 이래도 뭐 듀란트 같이 농구 잘하는 애들이 우승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또 봐야 돼. 골 보기 싫은 거지. 봐야 돼. 그냥 골 보기 싫은 네, 거지. 그렇죠. 하여튼 뭐 르브론 골 보기 싫어하는 것도 인정해요. 저도. 네. 아니, 왜냐면 마이애미 빅3 때는 정말 약간 나쁜 편, 거의 악당 수준으로 그렇죠. 포지셔닝을 가져왔었으니. 근데 좀 요즘에 양아치였죠. 클리브랜드 갔다 와서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쭉 나중에 노년돼서 열심히 하는 워크에틱으로 주목받으니까 르브론은 그걸로 가고 그러면 되죠. 근데 솔직히 몇 명 있잖아요. 듀란트, 어빙, 하든 좀 띠껍긴 하지. 워리. 죄송합니다. 그렇죠. 꼰대 만족. 아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뭐 정치적인 사건들이랑 또 계속해서 연루가 되면서, 뭐 약간, 글쎄요, 좀 피곤함? 그런 것들을 느꼈던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약간 좀 거기에 대한 회의감들이 있었던 터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선비정신이 어디선가 좀 나타나서 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커리도 바꾸셨네요, 자유님이. 빛이 나네요. 정말 바람 앞에 향 같네요. 네.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호수인님이 커리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기뻐서 바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방송이라서 약간 진행에 어색함이라든지 패널분들께서 의견 개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로 좀 급작스럽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조잡하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 이 세 가지 주제만 다루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지금도 좀 늦은 시간이고, 끝나기에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프시즌에 저희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전술보드님께서 어제 새벽에 다신 댓글만 하나 질문에 응대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술보드님께서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다름 아니라 여쭤볼 곳이 있어서요. 저는 주로 경기를 네이버 중계를 통해서 봤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유료로 바뀐다고 해서요. 리그 패스와 스포티비 유료 중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대답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요. 네, 주인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 리그 패스랑 둘 다 하거든요. 스포츠원. 네, 스포티비 나우? 그거랑? 네. 근데, 확실히 UX, UI 다 모두 리그 패스가 낫고요. 그 다음에, 사실, 리그 패스에서 보시면, 한국에서 중계해주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포티비 온에서 하는 중계는 리그 패스에서 한국어 선택하시면 스포티비가 해설하는 사람들이 해설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포티비 나우를 중복 구매하실 필요 없이 그냥 리그 패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약간 요약본도 볼 수 있고 인터뷰도 볼 수 있고 기타 뉴스 여러 가지 기록들 다 총망라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리그 패스가 스포티비보다 한 100배 낫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완전 동의해요. 주인장님 말씀 동의하는데, 리그 패스가 당연히 기본이죠. 사실 그게 NBA 팬이라면 기본이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 중계, 스포티비든 네이버든 기존에, 이 중계가 리그 패스보다 약 9초 정도가 빨라요. 한국이. 그래서 맞아. NBA 리그 패스 보고 있으면 카톡방에 버저비터 넣었다는 카톡 자꾸 올라와요. 맞아. 이것들 때문에 자꾸 스포가 돼가지고. 나도 그래서 산 거야. 나도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저는 네이버를 볼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티비든 한 9초에서 10초가 한국이 빨라요. 맞아. 그래서 나는 한국을 보는 건데, 기본은 당연히 리그 패스가 해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계 창이나 그리고 또 전 경기가 다 되다 보니까 물론 팀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건 이제 좀 금액이 다르겠지만, 예, 하지만 플레이오프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국이 좀 빨라요. 예. 네. 리그 패스를 깔고 하면 되죠. 그지? 둘 다 하는 게 최고인데 이게 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근데 전설분도 주변에 카톡방에서 올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둘 다 썼던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우선 수중에 자금에 대한 거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요. 과연 내가 이 흑인들한테 이 정도의 돈을 써야 되는가? 깊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세상엔 생각보다 매체가 다양합니다.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놈이 찾는다고, 찾으면 찾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론 원본을 봐야죠. 받는 거는 맞는데 과연 나한테 그만큼의 효용이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깊게 해보시고, 이거를 안 한다면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전술보드님께서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댓글에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네요. 저희도 오랜만에 댓글창을 좀 확인해 보는 거라서,
늦게나마 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온 거죠 저희가. 그쵸?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당분간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게 좀 원활하지 않다면 뭐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좀 잘 해주셔서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방송 한 회 한 회 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가혜님. 네. 아니, 너무, 지금, 지금 딴짓하고 뭐랄까. 있었죠? 딴짓하고 있었네. 딴짓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있었고. 지금 에어팟이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네. 딴짓했습니다, 사실. 네. 네,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다 못 따라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풍성한 스토리와 코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트로죠, 인트로. 네, 지금까지 NBA 온 에어 시즌 6 첫 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네. The Los Angeles Lakers are the NBA's 2019-20 champions.